안녕하세요, 모얼입니다. 구독자 2만 기념으로 Q&A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런 영상을 처음 찍어봐서 좀 두서없이 말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저 모얼에 대해 알아간다는 마음으로 가볍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각설하고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채널명이 왜 모얼식당인가요? 제가 드라마 심야식당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각자 다른 이야기가 있는 손님들이랑 그 사연이 담긴 요리, 그 따뜻하고 잔잔한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채널 구상할 때 그런 느낌의 채널을 만들고 싶어서 일단 채널 이름을 땡땡식당이라고 해야겠다 생각하고 챗GPT한테 채널명 추천을 좀 받았는데 처음에 달빛 식당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어? 느낌 좋은데? 싶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달빛 천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참고로 저 달빛 천사 본 적 없습니다. 여튼 그래서 비슷한 느낌으로 다시 좀 뽑아봐라 했더니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모월 식당이었어요. 모월 모일이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어느 달, 어느 날 이런 뜻이거든요. 특별할 거 없는 평범한 하루 끝에 언제든 편하게 잠시 들를 수 있는 그런 식당. 그 느낌이 저한테 확 와닿아서 모월 식당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MBTI는 ISTP고요. ISP는 거의 100% 나오고 T랑 F는 거의 반반 나오더라고요. 대화하는 상대가 F면 제가 T가 되고 상대가 T면 제가 좀 F 성향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디 사셨나요? 저 울스이너입니다. 울산 살았어요. 주량 궁금합니다. 20대 초반에는 소주 3병 마셔도 멀쩡했었는데 지금은 나이도 먹었고 술을 한 달에 한 번 마실까 말까 할 정도로 안 마셔서 아마 한 병 마시면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자친구 있나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첫 영상부터 영상미가 꽤 있었는데 어쩌다가 영상 편집을 전문적으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전문적으로 한 적은 없고 취미 수준입니다. 사실 영상보다 사진을 먼저 취미로 시작했었는데요. 제가 좀 취미를 하나 가져도 나한테 뭐가 남나 이런 걸 좀 따지는 편이거든요. 게임 같은 것도 물론 재밌지만 제가 프로게이머 될 것도 아닌데 하고 나면서 저한테 사실 남는 건 없잖아요. 근데 사진은 소중한 추억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으니까 그게 되게 의미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은 취미로 파봐도 좋겠다 싶어서 고등학교 때 용돈 모은 거 털어서 EOX 100D라고 입문용 DSLR 하나 샀어요. 그걸 매일 학교에 들고 다니면서 친구들 사진도 찍어주고 그랬죠. 그러다가 한 번은 학교에서 UCC 대회가 열렸는데 마침 카메라도 있겠다 싶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죠. 그때 윈도우 무비 메이커라고 컴퓨터에 있는 기본 프로그램으로 컷 편집만 해서 냈는데 운 좋게 상을 받은 거예요. 그때 처음 흥미가 생겼던 것 같아요. 사진도 좋지만 영상은 그 순간을 사진보다 생생하게 담을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때부터 독학을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졸업 영상도 제가 맡아서 만들게 되고 가족이나 친구들이랑 여행 가면 여행 영상 찍어서 만들고 기억 만드는 거 좀 더 멋있게 만들고 싶어서 유튜브로 기법 같은 거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씩 늘었던 것 같아요. 영상 제작 영감은 어디서 얻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영상 제작 영감은 메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계속 주문해 주셔서 고민은 없는데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건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 아이디어를 얻거나 책에서 얻는 편입니다. 평균적으로 요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편집 과정도 궁금해요. 평소에 그냥 밥해 먹을 땐 15분 내외면 충분한데요. 확실히 촬영을 하면 구도도 잡고 조명도 신경 써야 되다 보니까 보통 1시간, 길어지면 2시간까지도 걸리는 것 같아요. 편집 과정은 대본을 가장 먼저 써요. 그 다음 녹음을 하고요. 그 목소리 흐름에 맞춰서 영상을 자르고 붙이는 컷 편집을 합니다. 그리고 자막을 달고 인트로를 만드는 순서로 작업하고 있어요. 항상 거의 모든 댓글에 답글을 달아주시던데 힘들거나 귀찮진 않으신가요? 힘들거나 귀찮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오히려 제 영상을 봐주시고 소중한 시간을 내서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게 항상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짧게라도 꼭 답글을 달아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제 채널이 더 커져서 댓글이 감당 못할 정도로 많이 달리는 날이 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선 최대한 한 분 한 분과 소통하고 싶고 그게 저한테도 큰 힘이 됩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을까요? 제가 유튜브 초창기에는 영상 하나 올릴 때마다 기록을 남겨놨었는데요. 처음으로 얼굴도 모르는 저의 행복을 빌어주셨던 모다니의 댓글이 기억에 남네요. 밈 같은 걸 많이 하시는데 평균 스크림 타임이 궁금합니다. 사실 저 밈 같은 거 진짜 잘 몰라요. 항상 유행 다 지나고 나서야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뒷북치는 스타일이라서. 그리고 원래 제가 쇼츠나 릴스 보면서 시간 낭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아예 끊었었는데 근데 지금 제가 쇼츠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어 수집이란 명목으로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목적은 잊어버리고 계속 넘기기만 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 보내고 나면 좀 현타가 많이 와서 요즘은 의식적으로 다시 줄이려고 노력 중입니다. NG 모음 쿠키 영상도 있을까요? NG가 잘 안 나기도 하고 NG 같은 장면이 있으면 유튜브 각이다 하면서 영상에 넣기 때문에 따로 NG 모아놓은 건 없습니다. 요리를 잘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못한다는 말은 금지입니다. 요리를 따로 배운 적은 없고요. 취미로 시작했는데 요리를 처음 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그런데 가심비를 좀 따지거든요.
예를 들면 파스타 같은 거. 밖에서 사 먹으면 솔직히 좀 비싸잖아요. 집에서 만들면 훨씬 싸고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시작했고요. 근데 누구나 그렇듯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닙니다. 사진 보시면 이게 아마 오므라이스 같고 이건 제육볶음인가? 지금 보니까 진짜 형편없네요. 근데 사진으로 남겨놓은 거 보니까 맛이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씩 재미를 붙이다 보니까 요리 방송도 찾아보고 좀 더 잘하고 싶은 욕심에 집에서 칼질 연습도 하면서 취미로 계속 이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 요리 실력이 폭발적으로 늘었던 시기가 있는데 바로 군대였습니다. 제가 해경의경을 나왔는데 자대 배치 받자마자 배를 탔거든요. 근데 배에 조리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막내 의경들이 밥을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의경이랑 직원들 합쳐서 한 40명 정도 됐는데 매 끼니 40인분을 막내 둘이서 식단 짜고 요리까지 다 해야 했습니다. 뭐 찌개, 고기류, 나물, 웬만한 한식은 그때 다 뗐죠. 심지어 명절에 출동 나가면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제사 지내야 된대서 제사상까지 차려봤습니다. 군대 특성상 내가 빨리 끝내야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손이 빨라졌고 막 파도 치는 배에서 요리를 하다 보니까 기본기가 안 늘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한 덕분에 지금 정도의 요리 실력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딱 먹고 싶은 한국 음식. 지금 먹고 싶은 한국 음식은 물회가 생각나네요. 실제로 가장 많이 해먹는 집밥 메뉴는 뭔가요? 저 계란볶음밥 제일 많이 해먹는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일본 음식이 궁금해요. 한국 음식은 돼지국밥, 일본 음식은 돈까스 제일 좋아합니다. 일본 어디 사시나요? 오카야마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가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있나요? 왜 일본이냐고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왜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었는지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군대 전역하고 군적금 털어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여행을 갔었어요. 러시아랑 유럽 나라 몇 군데를 돌았었는데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 운 좋게 거기 사는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직접 보면서 느낀 게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여유로워 보이더라고요. 이게 뭐 돈이 많아서 생기는 여유가 아니라 남의 시선을 별로 신경 안 쓰는 데서 오는 여유랄까? 사실 저는 지금까지 남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저를 투영해서 제 자신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주체가 돼서 자기 인생을 그려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한국은 안정적인 삶에 대한 정답 같은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좋은 대학 가고 취업해서 결혼하는 거 다들 개성도 다르고 색깔도 다른데 모두 한 방향으로만 뛰라고 강요받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한국 밖에서 본 사람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자기 방식대로 주체적으로 사는 느낌을 좀 받았고 그게 저한테는 되게 여유롭고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특히 마지막 여행지였던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죠. 한인민박에서 묵었었는데 그때 사장님이 해주신 말이 기억에 남는데요. 자기 나이가 이제 30 후반 이렇게 되어가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나처럼 집 없고 차가 없으면 그 나이 먹을 때까지 뭐 했냐며 손가락질하고 욕한다. 근데 여기서는 나는 여행자일 뿐이다. 아무도 나한테 뭐라 한 사람이 없고 남 눈치 안 보고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래서 나는 지금 삶이 너무 만족스럽다고 하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뭔가 나도 한국에서 벗어나서 해외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그 많은 나라 중에 왜 하필 일본이었냐 하면 평소 일본 문화를 좋아하기도 했지만 현실적인 이유도 컸어요. 너무 멀거나 문화가 아예 다르면 적응하기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일본은 거리도 가깝고 정서적으로도 비슷하니까 현실적인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해외에서 살아볼 기회가 되면 일본에서 살아봐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현재 유튜브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일도 하시나요? 지금은 유튜브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워홀 오기 전에 1순위 목표가 유튜브 키우는 거긴 했지만 이게 언제 반응이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응 올 때까지는 알바 구해서 병행하자 하고 마음먹고 왔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초반부터 생각보다 훨씬 좋은 반응을 보내주셔서요. 지금은 보내주신 관심에 보답할 수 있게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주 가시는 마트 브랜드가 있나요? 저는 주로 라무라는 마트를 갑니다. 여기가 대체로 싼 대신에 현금만 되고 없는 재료들도 많은데 그럴 땐 보통 이온몰 갑니다. 5천만 원이면 5월 하는 동안 생활비랑 놀러 다니기에 충분할까요? 뭐 거주 지역이나 생활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솔직히 5천만 원이면 차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의 유튜브 이외의 삶, 루틴? 일본에서 친구는 사귀셨는지 유튜브 이외의 삶의 루틴은 뭐 거의 독서, 달리기, 일본어 공부? 이게 단 것 같아요. 워홀 와서 새로 사귄 친구는 없습니다. 외롭다고 느끼실 땐 어떻게 지내셨나요? 사실 저는 사람을 못 만나서 느끼는 외로움은 원래도 잘 없는 편이에요. 근데 전에 수험생활 할 때도 그랬고 지금 유튜브도 그렇고 제가 하는 일이 생각처럼 잘 안 풀릴 때 외롭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결국 저 혼자 다 감당하고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막막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는 보통 책 읽으면서 머릿속을 한번 정리한 다음에 바로 달리기 하러 나가요. 이게 달리기가 진짜 좋은 게 몸이 힘들어지니까 외부의 자극들은 다 차단되고 제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만 집중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한참 뛰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스스로 정리가 되면서 그런 외로움이나 막막함도 자연스럽게 이겨내지는 것 같아요. 일본 계시는 동안 가본 식당 중에 와 진짜 쩐다 한 식당이나 메뉴가 있으셨나요? 워홀 와서는 그 정도 식당은 없었고 도쿄 시노쿠부에 제가 도쿄 갈 때마다 갔었던 츠케멘 집이 있는데 그 츠케멘 처음 먹었던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 추천하는 식당이나 여행지, 일본에서 추천하는 여행지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질리셨으면 히로시마 추천드립니다. 아기가 크면 일본 놀러 가려는데 추천해주실 만한 곳 있으신가요? 아기가 있으시니까 너무 소도시는 좀 힘들 것 같고 도시이면서 너무 뻔하지 않은 곳으로 히로시마 추천드립니다. 음식도 맛있고 사슴도 귀엽습니다. 일본 편의점 조합 추천이요. 제가 평소에 편의점은 잘 안 가서 추천할 조합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볼만한 애니 추천해주세요. 신조 사사기 징계의 거인 보세요. 지금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가치관이 어느 한 계기로 형성된 건 아니고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형성이 됐는데 타임라인에 따라 이야기하면서 그 지점들을 하나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혹시 이 영상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먼저 보고 오시는 게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될 것 같아요. 저는 학창시절 때 공부를 열심히 했고 성적도 잘 나오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 한창 서울대 나와도 취업 못한다 이런 얘기가 돌면서 의대 열풍이 막 불기 시작했는데 저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정년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직종이고 돈도 많이 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수능을 망칩니다. 조금 핑계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국어가 제일 자신 없던 과목이었거든요. 근데 국어가 1교시잖아요. 하필 그의 국어가 기존 기출이랑 양식이 달라지면서 지문 길이가 진짜 엄청 길어졌어요. 시험지를 딱 펼쳤는데 평소에 보던 느낌이 아니니까 거기서부터 일단 긴장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긴장해서 글도 잘 안 읽히는데 지문은 훨씬 더 기니까 평소 연습했던 시간 관리가 완전히 꼬여버리더라고요. 결국 10분인가 15분 남겨놓고 아직 못 푼 문제들이 좀 남은 상태였는데 일단 마킹 먼저 하자 하고 마킹을 시작했어요. 근데 1번부터 4444, 544 이렇게 나온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잘못 푼 것 같잖아. 그때 이제 선택을 했어야 됐는데 나를 믿고 이제 남은 문제들을 풀지 아니면 검토를 할지. 근데 제가 아까 국어가 제일 자신 없는 과목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제 자신을 못 믿고 검토를 하는 선택을 했는데 검토를 하고 보니까 그 4444, 544가 맞는 거였어요. 결국 그렇게 시간은 가버렸고 종은 울렸고 저는 1교시부터 멘탈이 완전 나가버렸어요. 그게 이제 이후 과목들에도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수능에서 이제껏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등급들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오판을 하게 되는데 제가 수능을 망친 게 운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하면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생재수를 할 용기는 없어서 일단 수시에서 안정권으로 하나 합격했던 학교를 진학한 후에 반수를 해서 의대를 가자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대학에 진학을 해서 1학년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저는 오만함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여기는 내가 있을 학교가 아니다. 어차피 나는 갈 사람이다 라며 학교 공부도 설렁설렁 하면서 동시에 반수 준비할 때는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준비하자 하는 모순성을 보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준비하는데 당연히 될 리가 없었고 반수도 실패로 끝났어요. 반수도 망하고 1학년 학교 생활도 망한 저는 도망치듯이 다음 해에 바로 입대를 했습니다. 남들은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군대가 저는 오히려 편했던 것 같아요. 몸도 힘들고 부조리도 있어서 정신적으로 힘들고 했어도 바깥에서의 현실을 잊을 수 있어서 마음은 되게 편했거든요. 하지만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듯이 이제 계급이 오르고 사회로 돌아갈 날이 다가올수록 다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시작됐고 어차피 군대 그냥 버리는 시간인데 수능이나 다시 쳐볼까? 하는 마음으로 군수를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어차피 버리는 시간이라는 말에서 느껴지듯이 또 마음가짐이 가벼웠어요. 결과는 또 실패. 그렇게 전역을 했고 지금 학교도 좋은 학교니까 복학해서 잘 졸업해서 취업이나 하자라고 마음먹었는데 웬걸 코로나가 터졌어요. 수업이 전면 온라인화되고 집 밖을 잘 못 나가게 됐어요. 밖에도 잘 못 나가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생각이 또 많아져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약대 편입이란 걸 알게 됐어요. 일단 제일 자신 없는 국어가 없고 전부 과학 과목이고 의대 편입이랑 과목도 겹쳐서 같이 준비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조금 걸리는 건 이제 편입 제도가 폐지되고 수능으로 전환돼서 이 시험이 앞으로 딱 2번 남았다는 건데 저는 그걸 오히려 기회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2년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만 하면 내가 2번 만에 못하겠나 생각하고 본격 수험생 모드로 돌입합니다. 대신에 이번에는 마음가짐부터 달리 했어요.
퇴로를 자꾸 두니까 아니란 생각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2년이라는 시간을 담보로 배수진을 치고 공부했죠. 2년이면 스펙 쌓고 공부하고 취업 준비할 시간들인데 그 2년을 편입시험에 투자한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쉬는 날 없이 매일 10시간 이상은 책상에 붙어서 공부만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인생에서 제일 열심히 살았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첫 번째 시험은 잘 치진 못했습니다. 원래 난이도가 있어서 초시 합격률이 낮은 시험이고 첫 해부터 바로 될 거라고는 저도 기대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또 1년이 지나서 마지막 시험을 쳤고 성적도 꽤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1학년 때 학교 성적이 좋지 못해서 합격은 장담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어학 성적이랑 면접이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자소서 준비하면서 영어 공부하며 지내던 중에 저에게 큰 영향을 준 일이 생깁니다. 제가 2년 수험생활 동안 SNS도 지우고 친구들이랑 연락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집 독서실만 오가면서 생활을 했는데 하루는 제가 악몽을 꿨는지 새벽에 갑자기 놀라면서 잠에서 깼어요. 원래 제가 잠이 깊어서 한 번 잠들면 거의 안 깨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잠에서 깬 거죠. 시간 확인하려고 폰을 딱 켰는데 카톡이 하나 와 있었어요. 연락 올 데가 없는데 하고 확인해 보니까 부고 연락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꽤 친했고 졸업 후에도 간간히 만나서 같이 운동도 하던 친구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연락이었어요. 잠이 덜 깨서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사인은 암 때문이었고 장례식 가서 발인하고 화장하고 안치하는 그 과정에 다 있었는데 너무 충격이 커서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그 친구가 세상에 없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전까지 저는 죽음이란 게 저한테는 아직 먼 이야기라고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사실 생각도 안 하고 살았죠. 물론 뉴스에서 제 나이 또래가 사고나 질병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건 봤지만 제 주변에서 그것도 저랑 나이가 같은 친구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가버리는 걸 보면서 내일 내가 갑자기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세상이구나 하며 죽음을 처음으로 인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를 보내고 나서 생각이 진짜 많아졌는데 스스로한테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너 지금 당장 내일 죽어도 후회 안 하냐? 근데 바로 아니, 무조건 후회하겠다는 답이 나왔어요. 사실 지금까지 제가 원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진짜 내 마음이 아니라 그냥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저도 당연히 그걸 원한다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나한테 내일이 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나는 내가 진짜 원하는지도 모르는 목표에 내 소중한 20대의 시간을 다 쏟아붓고 있는데 만약 지금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친구를 떠나보내고 한 3-4달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쯤 제 시험 결과도 나왔는데 추가 합격까지 기다려봤지만 결국엔 최종 불합격을 했습니다. 결과를 확인했을 때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부모님한테 뭐라 말씀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막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머릿속에 마치 안개 낀 것처럼 뿌얘졌어요. 그리고 그날 살면서 처음으로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소리내면서 울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니까 진정이 되면서 제 상황을 다시 객관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내 인생이 진짜 망한 건가? 생각해보니까 아니었거든요. 아직 젊다면 젊은 나이고 제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큰 빚을 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시험에 도전했다가 안 된 것뿐인데 마이너스도 아니고 아직 그냥 제로일 뿐인데 말이죠.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10년 넘게 붙잡고 있던 공부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진짜 최선을 다했거든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그것보다 더 열심히 할 수는 없었다 할 정도로 열심히 했으니까 이만큼 했는데도 안 된 거면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 하고 미련 없이 인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놓아주니까 사회적으로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거 말고 진짜 내 자신이 원하는 삶의 길을 찾고 싶다는 욕구가 솟아올랐어요. 나에게 내일이 오지 않더라도 오늘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매일을 살아야 후회가 없는 삶인지 그 답을 아예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평생 공부만 했지 나 자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죽기 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법 같은 걸 검색해서 영상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대부분 뻔한 얘기들 뿐이었고 제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결해주는 내용은 없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당연한 게 그건 진짜 죽음에 가까워져 본 사람들만 진정으로 알 수 있는 영역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작정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90이 넘어서 정말 죽음에 가까워지신 분이 쓰신 책부터 이미 한참 전에 돌아가신 분들의 철학책이나 자기계발서들을 하나씩 읽어나갔어요. 원래는 책이랑 담 쌓고 살았는데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그리고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는 삶이 뭔지,
그 답을 찾으려는 갈망이 생기니까 또 이게 읽히더라고요. 그렇게 읽다 보니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100권은 좋게 넘게 읽었던 것 같아요. 많은 책을 읽어보고 또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타인을 위한 가치를 생산하고 그 가치를 나눔으로써 나 역시 가치를 돌려받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삶. 이런 삶으로 하루하루 채워나가면 매일을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제가 좋아하는 요리와 영상이라는 도구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에게 가치를 드리기 위해 요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통해 힐링했다는 댓글들을 보게 되면 사실 그보다 더 큰 행복이나 동기부여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만든 가치가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증거니까요. 돌아보니 제 20대 대부분을 실패로 보냈다고 말하긴 했지만 사실 그건 인생을 너무 크게만 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도 작은 성공들이 꽤나 있었거든요. 다만 제가 너무 결과에만 집중하는 인생을 살았다 보니 그 과정에 있었던 작은 성공들은 제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는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작은 성공들로 하루를 채워나가다 보면 언젠간 큰 성공도 자연스럽게 저에게 찾아올 거라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어차피 인생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고 사실 세상에 옳은 선택이나 틀린 선택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한 선택을 옳은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만 있을 뿐이죠. 전 앞으로도 매 순간 경험하고 배우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평소에 올리시는 영상 말고도 브이로그식으로 확장 계획 있으신가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 한번 찍어봤을 때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번씩 이벤트가 생기면 찍어보겠습니다. 팝업 형식으로 일일 식당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진짜 꼭 하고 싶고 할 겁니다.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기대해주세요. 오사카 쪽에 계시는 것 같은데 간사이 요리도 선별해서 해주세요. 오사카 쪽에 사는 건 아니지만 해보겠습니다. 5월 끝나면 뭐 하실 건가요? 5월 끝나도 유튜브 계속 하실 거죠? 네, 당연히 계속 할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일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오래 하고 싶어요. 대신에 그러려면 수입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채널을 계속 운영해 나가려면 현실적으로 돈도 벌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유튜브를 중심에 두고 제가 이 일을 계속 해 나갈 수 있게끔 수익적인 부분들도 조금씩 고민하면서 기반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모든 질문에 답변을 다 해봤는데요. 영상이 좀 재미없게 나올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모다니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지 꼭 한 번은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좋아하는 요리와 영상으로 여러분의 일상에서 잠시나마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